어깨 왜 아픈 것인가? 에 대해서 저는 수술도 하고 주사 놓고 그러는데 약간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절 같은 거는 그래 골절이니까 아플 수 있지. 관절염 그래 관절이니까 아플 수 있지. 근데 의외로 숄더와 관절염 심해도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오십견 그래 이게 캡슐이 타이트니까 아프겠지라고 하는데 회전계 파열 그래 찢었으니까 아프겠지. 근데 충돌한다고 왜 아프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충돌 증후군의 아픈 양상이 크게 저도 이제 수술하고 보는 걸 보면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깨를 뒤로 돌릴 때 아프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수술하기 전에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어깨 포스테로 인트라 로테이션 할 때가 제일 먼저 아파하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도 회복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남는 게 이 등 뒤로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게 제일 같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앞에서 하는 인터널 로테이션도 있지만은 요 몸을 지나서 뒤로 가는 게 훨씬 더 인터널 로테이션 되잖아요. 그때도 많이 아파해요. 환자들에서 야, 왜 이러지? 그 고민했고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잠잘 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나이트 페인. 환자들 와서 아우 자다가 깼어요. 아파 죽겠어요. 이제 임핀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잠잘 때 아프지? 라는 또 의문도 하나 들었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궁금해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릴 때 아픈 거는 뭐 이 두 가지 알면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핵심은 어깨를 뒤로 돌릴 때 왜 가장 먼저 아프고 가장 늦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깨를 뒤로 돌릴 때 아픈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임핀지, 어깨 앞쪽 구조 내부진과 충돌이 있고 관절락의 유착, 그다음 아까 디스키네시아도 이야기했죠. 스카퓰라 디스키네시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용하더라고요. 경합 움직임의 제한, 근육의 단축과 불균형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뒤로 돌리면은 잘 보세요. 보통 여기가 두꺼워지거든요. 이쪽 앞쪽 상면에서 이 앞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조적인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인 치료할 때 안테리얼 3분의 1의 그 안테로 라테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한 요 정도죠. 요 정도 부분. 여가 좀 골격이 튀어나오면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관절경을 보면은 여기저기 달아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펑셔널 아나토미로 수술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달아있는 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뒤로 돌리면은 여기가 이 뒤로 가면서 여기 그 바이셉스 뒤에 있는 그레이터 트로칸터가 여기 아크로에 딱 닿아요. 그래서 뒤로 돌릴 때 제일 먼저 아픕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좁아져 있고 제일 먼저 닿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어깨 앞쪽에 통증이 생기죠. 그리고 이거를 뒤로 돌려서 만져보면은 딱 그 포인트를 아파해요. 환자가 그라인딩 테스트 하면은 아파하고 가끔 이제 또 뒤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이 앞쪽으로 주로 많이 아파하죠. 그래서 MRI 찍으면 이제 슈파인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안에 인트라텐더스 테어도 있고 여기 골극 이 오스테오파이트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뭔가 닿는 게 보이죠. 그래서 수술방을 이게 저는 라테랄 포지션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 라테랄 포지션인데요. 이 팔을 이렇게 쭉 당기면은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고 이게 아크로미온의 앞쪽입니다. 아크로미온 라테랄 이쪽이 이제 뒤쪽인데 이 부분이 좀 볼록 튀어나온 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그 대응되는 밑에 이렇게 아브레전 이 텐돈 아브레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타겟은 여기고 여기가 먼저 닿기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 포스테로 앞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은 안 아파요. 뒤로 돌려서 인터널 로테이션 때 가장 먼저 아파하고 가장 나중에 회복되는 부위가 이 부위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 저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겁니다. 요거 관절경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상당히 많다. 두 번째는 어깨 관절량에 이제 그 유착도 있고 로테이트 컴퓨터도 있고 인피니티도 있지만은 모두 심했던 증상들을 보면은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노바이트가 심해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이노바이티스가 심하면 통증이 그 사이노바이티스에 가는 프리너브 엔딩이 파이버링 인플라이션 파이버 때문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프고 팔을 뒤로 돌리거나 올린 동작이 없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오십견이 사실 약간 오십견이 같이 오죠. 전형적인 오십견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오십견은 이렇게 그 사이노바이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견갑골 이
다운워드 로테이션, 어버드 로테이션인데 아까 우리 박선영이 설명했지만은 이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된 상태에서 어깨를 올리면은 더 임핀지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돌아들었고 앞쪽으로 돌아들었고 이게 등 라운드 등이 돼도 이 아크로미온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메루스 헤드가 움직이는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임핀지가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이 같이 움직여서 임핀지를 유발하게 됐습니다. 근육에 이게 라운드 숄더죠. 라운드 근육이 이제 단축됐기 때문에 팩터리스 마이너나 팩터리스 메이저 이렇게 단축이 되 팩터리스 마이너는 그 코라코이드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단축이 되면은 이 스카플라가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면은 휴메루스는 그 자리에 있고 글래노이드가 안테리어 로테이션, 그 아크로미온 안테리어 로테이션은 그 오스테오파이트 있는 게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 그럼 왜 잠잘 때 잘 깨질까? 임피지먼트가 병원을 찾아오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다가 깼어요. 자다가 아프 깼어요. 그게 많아요. 뒤로 돌리는 게 안 돼요. 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잠잘 때 아픈 이유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면서 돌리면 아프겠죠. 압박과 혈액순환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서 있으면은 중력이 잡아당기잖아요. 어깨를. 그러니까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 안 아픈데 자면은 누우면은 중력이 없어지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밀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자세에 따라서 거기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논문이 있어요. 또 염증에 이제 그런 염증에 의해서 자극되고 근육이 경직이거나 너무 또 이완돼서 마이크로 모션이 일어나서 통증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면 중 반복되는 미세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자세에 따라서 혈액순환 장애도 올 수 있고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여기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눌리면은 이게 눌리면서 이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있고 베개를 여기다 끼면은 좀 통증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아픈 쪽 어깨를 밑으로 하면은 훨씬 아프죠. 그래서 어떤 자세가 훨씬 안 아픈가에 대한 연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개념이 틀린데 로테이터 컵 테어 환자를 혈액순환을 봤습니다. 이게 로테이트 컵 테어가 있으면 이렇게 사이노바이티스가 많이 오거든요. 대부분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로테이트 컵을 수출을 하니까 여기 혈액 anterior circumflex artery의 혈액 속도가 막 빨랐던 게 좀 늦어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노바이티스가 심했던 게 좀 줄어들면은 여기에 혈액의 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초음파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술하고 나서 혈액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는 또 혈액이 안 가서도 아프지만은 혈액이 많이 가는 경우는 사이노바이티스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트 페인이 없는 걸 혈압을 안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테리의 속도를 바스큘라 속도를 재보니까 34, 20 이렇게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높은 거는 사이노바이티스가 있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가 많이 가서 아플 수가 있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초음파로 아마 관심 있는 분은 그 안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테리의 그 빌로소티를 잴 수가 있거든요. 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좀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가냐니까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모델로는 하이퍼바스큘러다 사이노바이티스를 초음파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창을 띄워놓고 여기에 도플러를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플러의 센서티비티를 정확히 맞춰놔야죠. 대충 거의 컨트롤 해놓고 그래서 여기 얼마나 바스큘라가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사이노바이티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재놓고요. 여기, 요쪽에 이제 캡슐이 있고 사이노바이티스 잘 생기는데, 요쪽 사실 사이노바이티스가 이 바이셉스 근처에 잘 생겨요. 보통 처음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스큘라의 바스큘라처를 좀 확인하면은, 사이노바이티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사이노바이티스가 거의 정상이고요. 약간 있는 거, 요거 심한 거. 그래서 체크를 하면은 여기는 아까 1번, 2번, 3번 그 트랜스버스 스캔을 밑으로 해서 했을 때 이렇게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데 두 번째 조금 있는 거는 조금 바스큘라가 증가된 게 보이고 세 번째는 이거죠.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로도 사이노바이티스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우면은 견봉화가 어깨 관절이 좀 처지면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는 것보다는 환자가 많이 어깨를 위로 해도 아프다 하면은 이렇게 바로 팔 밑에 베개를 해서 어깨를 약간 휴메루스 엘리베이션 시키면은 그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를 조금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환자한테 코멘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스티뮬레이티드 슬립 포지션 있을 때 서브 아크로미얼 프레셔의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슈파인으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슬리핑 패턴이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하는 패턴이 있고,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파인에서 그냥 아음을 뉴트럴로 놨을 때, 아음을 아브닥션 했을 때, 그 다음에 라테럴 데큐비티스로 잤을 때, 프론으로 잤을 때 압력을 다 쟀습니다. 젊은 병이 없는 환자들 재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슬리핑 패턴이 특별히 없고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들의 그 압력을 잰 거고요. 여기는 여기는 슈파인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는 라테랄 테크닉을 좋아하는 사람, 프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 파란 거는 슈파인 암을 옆으로 떨어뜨렸을 때, 요건 압닥션 했을 때, 요거는 여기 라테랄, 요거는 프론. 그러면 보통 전체적으로는 이 슈파인의 팔을 옆으로 떨어뜨릴 때가 이게 평균 메디안 값인데요. 가장 프레셔가 낮습니다. 여기도 요 그룹도 그렇고, 요 그룹은 여기 더 낮네요, 프론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슈파인이 가장 낮았고, 라테랄이나 이 아브덕션 해서 했던 게 좀 압력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가능한 한 슈파인으로 팔을 늘어뜨리고 자는 게 권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자극이 되는 거죠. 염증에 있으면 이제 밤에, 우리가 항상 모든 통증이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너브도 그렇고, 염증이 작은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바디 템퍼레처 좀 낮아지죠, 밤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육 및 인대가 이제 너무 경직이 돼도 아프고, 너무 이제 잠잘 때 근육이 이완이 돼서 약간 언스테이블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미세 모션이 있어서 더 아플 수도 있다는 그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 반복되는 것 같고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아플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들어올 때 통증은 그래도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그냥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 모션만이 아니고 스카풀라 모션, 이 클라비클 모션이 다 총합해서 180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 이 리미테이션 오브 모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 아브닥션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브닥션 하면 여기에 좀 부딪힐 수가 있고, 보통은 스카풀라 플레인으로 아브닥션을 시키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아크로미언 팁이 이 휴메루스의 딱 정상 쪽에 있어요. 수술할 때도 보면은 여기 딱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지면은 이 아크로미언 휴메루스 탑하고 아크로미언 팁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스카풀라 플레인으로 움직이면은 안 닿더라도 이 스카풀라 플레인 말고 사지탈 플레인, 이 스카풀라 플레인 말고 이 사지탈 플레인으로 안테를 올리게 되면은 더 빨리 닿아요. 왜냐면 아나토미컬하게 보시면은 요걸 앞으로 당기면은 이 그레이터 투베로소티가 요 안으로 들어오죠. 이 그레이터 투베로소티를, 그러니까 바이셉스 위치가 엄지손가락 위치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훨씬 그레이터 투베로소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올리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요걸 뒤로 돌려주면 더 올라갑니다. 이게 그 환자한테 올리라고 했을 때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올리기 보면은 어느 쪽에서 부딪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 우리가 이제 그 스카풀라 플레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테로 사지탈로 90도에서 올릴 때 더 빨리 임핀지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들을 때 더 아프고, 그때 더 여기가 더 좁아지고 여기에 힘줄이 계속 찢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있고 사이노바이티스가 있고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바로 사지탈 플레인으로 했을 때 가장 통증이 있고, 그거에 따른 사이노바이티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아크 오브 페인 아크가 생기죠. 그래서
바로 사지탈로 올렸을 때가 통증이 빨리 오고, 약간 스카플라 플레인으로 올렸을 때는 통증이 조금 줄어들게 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힘줄 이게 여기가 찢어지거나 없으면은 이 휴메루스가 올라오죠. 쭉쭉쭉 올라오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제 석회성 건조기 속이 터지면서 아주 심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이 수프라스피나스가 약하거나 찢어진 경우에는 이 헤드 엘리베이션이 오면서 이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라운드 숄더일 때 스카플라가 앞으로 틸팅이 되기 때문에 아크로미온이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휴메루스 올릴 때 통증이 쉽게 유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이러한 2차적인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까도 그 술 소견에서 얘가 다른 게 보였죠. 아마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나중에 거기서부터 찢어집니다. 거기서 찢어지고 로테이드 컵 테어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어느 정도 지나가 되면은 그 아까 보였던 그 아브레이전 마크가 지나가게 되면 좀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페인풀 아크가 생기죠. 60도에서 120도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숄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디퍼런셜 하는 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서비칼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왔는데 어깨 움직이면서 잘 움직여요. 근데 어깨 쪽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일단 스퍼링 테스트를 해보고요. 환자한테 손가락 저리세요? 팔까지 저리세요? 땡기세요? 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저리거나 땡기거나 목이 아프세요? 목이 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또 목 안 아프고 어깨만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또 통증이 앞배보다는 스카플라, 인터스카플라 플레인 쪽으로 아파하면은 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ROM이 괜찮고 그러면 일단은 C스파인을 이베루에이션 하고요. C스파인은 근전도 하시면 나타납니다. 근전도 하면 이게 C5, C6 루트인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MRI를 찍으시면 거기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보이더라고요. 숄더 오리진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안테리올 임핀지라든지 포스테리올 돌린다든지 아니면 리미테이션이 있고 만져보면 아파하고 그 ROM의 끝에 가서 상당히 환자가 페인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 어깨의 통증으로 생각하고 어깨에 대한 이베리에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끔은 속습니다. 이 어깨만 딱 아파서 보면 어깨인 줄 알고 목을 확인하자 그러면 왜 어깨가 아픈데 목을 찍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임핀지먼트는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뭐 줄기세포는 별로 안 하고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울트라 사운드 가이드 인젝션하고 아스트로스코피 아크로미플라스티. 그래서 할머니 80대 있으니까 MRI 찍히니까 주사만 놔달래요. 임핀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잘 닦습니다. 헥사클로리딘으로. 아까 우리 최선도 선생님이 이야기 드렸지만 헥사클로리딘이 박테리 스타틱이에요. 여기 효과가 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잘 보고 팔을 쭉 늘어뜨린 다음에 여기 앞에서 좀 뒤로 가죠. 요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앞에로 뒤로 가는 거는 그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멘트에서 뒤로 오다 보면은 본이 딱 나타나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안테로라테랄 코너 오브 아크로미알이거든요. 거기서 많이 눌리기 때문에 그 밑에다 바로 주사를 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메디알이고 여기 라테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본이 안 보이죠. 좀 뒤로 오면은 본이 보입니다. 여기죠. 리가멘트하고 본이 있는 사이. 그러니까 리가멘트 본이 없는 데서 뒤로 오면은 본이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인을 잡아야 돼요. 플레인이 잘 못 잡는 경우에 플레인 움직이면은 요 움직이는 플레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입니다. 그냥 안 움직이고 그냥 놓게 되면은 델토이드 쪽에도 놓을 수도 있고 플레인 잘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여보고 그래도 좀 헷갈리면 여기 그레이트 투베로서티까지 가서 여기다가 주사를 놓고 요 스페이스, 요 델토이드의 인페리얼 디파시하고 SSP의 위에 여기가 벌어지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정확히 놔야지. 저는 이제 리도캔하고 저는 리포타신을 주로 씁니다. 옛날에는 트리암을 썼는데 트리암은 너무 당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새는 리포타손이 덱사메타존의 하프 용량인데 오래가요. 오래가고 그 다음에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어떻게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여기 유스파 와서 수술 장면을 틀어주면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왜 틀어드냐면은 우리가 수술했을 때 봤을 때 그 아나토미를 우리가 인젝션 하거나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이것도 라테랄 포지션으로 했고요. 위치가 이쪽이 메디알 쪽이고요. 이쪽이 라테랄 쪽,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입니다. 여기 이제 안에 이제 그 글래드 휴메랄 조인트를 보는데 여기 바이셉스 텐던이고 보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사이노바이티스에서 임핀지먼트 환자인데 아까 MRI 보였던 그분인데 그래서 이 바이셉스 주위에 사이노바이티스가 심해요. 심한 사람 전체로 다 퍼져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일찍 오셔가지고 이쪽에 사이노바이티스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걸 이런 데 있고 바이셉스 주위가 제일 처음에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이런데 너무 앞쪽이고 좀 뒤로 오면은 요게 바이셉스고요. 여기 앞쪽이고 여기가 메인 포커스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보통 진짜 요거는 이제 아크로미언 들어가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아크로미언 팁이고요. 여기가 좀 볼록하죠? 안테리어, 여기가 라테랄, 안테리어 여기 팁이 좀 굵잖아요. 여기를 이제 갈아내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나중에 보시면은 그 로테타 슈프라스피나투스 거기를 갈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4mm, 5mm 정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주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너무 커서 오래되면은 밑에 태아가 오는 거죠. 여기 태아가 이제 태아가 아니고 이제 아브레저 정도 보일 겁니다. 이쪽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제 아크로미언이거든요. 요 보이죠? 여기서 여기 부딪힌 거죠. 여기서 부딪혔겠죠? 딱 이 위치가 이 위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사를 여기다 놓는 거죠. 여기다. 아크로미언의 바로 앞에 저스트 앞쪽으로 해서 여기 놓으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가끔 수술해야 될 정도인데도 주사 맞고 좋아졌던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스테로이드를 조금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로도즈 스테로이드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면서 당도 많이 안 오르고요. 요게 저 오늘의 메인 키 전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아픈가? 메카니컬 임팩트, 아크로미언 휴머스펀지션, 스카럴 포지션을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사이노바이티스나 벌사이티스도 생각하셔야 되고 캡슐라 타이티니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